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죽음, 타인의 죽음,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장례식의 모습이라든지 또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으면 시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느끼게 되는 불쾌한 정서적인 상태를 의미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느끼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다양한 그런 경험들 속에서 느껴지는 실존적인 불안, 그리고 죽음 불안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불안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이런 죽음 불안으로 인해서 인간은 다양한 해결 방법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주된 동기로 작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죽음의 부정이라는 이 베크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죽음 불안으로부터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베크의 이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공포관리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좀 많이 깊이 있는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죽음 불안을 통해서 인간의 창조성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심오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느껴져요? 죽음 불안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삶의 동력들이 나오게 됩니까? 아이디어가?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게 공포관리 이론이고, 베커가 이야기했던 이론들을 현대 경영학자들이라든지 심리학자들이 활용했던 부분들이 바로 공포관리 이론으로 보시는데, 우리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죽음 불안이는 1차원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고 있는 죽음 불안에 대한 측정 자체도 1차원적인 것이 아닌 보다 다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좀 이야기가 좀 아직까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죽음에 대한 4가지 차원은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감정, 죽음과 관련된 불안과 관련되어져 있는 생리적인 반응, 그리고 죽음이나 죽어감과 관련된 생각이나 사건에 대한 그런 회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페이지 넘겨서 그래서 죽음 불안의 정서적인 그런 측면을 보면은 죽음 불안은 불편하고 불쾌하고 한 그런 정서적 경험으로 다른 불안, 죽음 불안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다양한 그 불안에 대한 그 측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불쾌한 심리 상태를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 불안은 미래의 죽음을 예상하는 고도의 인지 능력과 선천적으로 주어진 뇌의 정서적인 기억 체계, 요것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해마와 편도체에 의해서 유발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인간의 뭐라 그럽니까? 인지 능력과 관련해 있는 해마와 편도체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려가면은 죽음 불안의 그런 인지적인 측면이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예상에 의해서 촉발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미래에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능력, 예측하는 인지적인 능력과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불안을 유발하는 이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이런 것들하고 양립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불안을 신념 체계 여기서는 죽음 불안이 죽음 태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잘 통합이 될 수 있으면은 죽음 불안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죽음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가 다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믿음과 신념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 태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설문조사가 되어지고 죽음에 대한 척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이 태도는 결국에는 죽어가는 가정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죽어 있는 상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겠죠. 그다음에 죽음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반복적인 사고, 그다음에 죽음 이후의 육체에 대한 생각들,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의 좀 너무 일찍 그 죽음에 대한 죽음을 경험했다면은 그런 죽음에 대한 '왜 일찍 이 사람이 죽었을까?' 하는 생각에 대한 그런 것들로 보다 다차원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제 우리가 죽음을 공부할 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습득해야 될 내용이죠. 한 가지 부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 불안의 인제 행동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행동적인 측면은 결국에는 이 죽음 불안이 불쾌한 정서를 갖다 주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인식하는 아동기 이후부터서 시작해서 노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의 삶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지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불안에 뭐 하기 전에 이제 그 어릴 때부터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것처럼 거기에 늙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인제 젊은 시기가 지나가고 인제 나이가 인제 5 학년에서 6 학년, 7 학년, 8 학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있게 되어지고 그다음에는 조금씩 늙어서 몸이 노쇠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포함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노화 불안이죠. 노화 불안. 노화 불안 느끼고 있으세요? 네, 노화 불안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노화 불안을 안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늙어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10,000명이 있으면 1명 정도는 또 늙어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 인제 죽음 불안에 가기 전에 늙어가는 과정에서 노화 불안이 있는데 이 노화 불안에 4 가지 하위 요소가 있는데 뭐 이거는 노인을 접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의미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노년기에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해질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이 있고 그다음에는 신체적인 외모가 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 이거는 저한테는 없는데 그냥 '늙어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피부가 이렇게 주름지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요즘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름살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삶의 중요한 것들에 인생의 중요한 것들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노화 불안에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지는 하위적인 요소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죽음 불안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인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불안을 의식적으로 체험하는 빈도와 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개인마다 다를 뿐 아니라 죽음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 어쩌면은 우리가 교육하는 내용들 중에서 좀 유의해야 될 점들 중에 하나가 죽음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삶의 자리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해 볼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죽음 불안이 개인의 삶에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불안의 지속성이라든지 불안의 강도라든지 페이지 넘겨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죽음 불안은 죽음의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젠가 다가올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게 이제 불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죽음 공포는 죽음의 실제적인 위험이 가까이 왔을 때 느끼는 그런 강렬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죽음 불안의 의식 수준에 따른 유행이 그런 가운데 있어서 무의식적인 죽음 불안과 의식적인 죽음 불안을 높고 낮음을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죽음의 불안에 대한 방어를 미숙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방어를 와해하고, 그 다음에 회피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 죽음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 죽음에 직면하는 것들을 통해서 죽음의 성찰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잘 수용하는 형식,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죽음 불안의 의식의 그 인식하고 의식하는 수준에 따라서 이 사분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불안의 죽음 불안의 결과가 죽음을 잘 적응하는 죽음 불안하고 부적응하는 죽음 불안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죽음 불안이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을 정진함으로써 삶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소위 뭐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하는 것처럼 삶의 하루하루의 그 순간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잘 직면해 감으로써 좀 더 의미 있는 삶과 진실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런 순기능을 지니고 있고, 인간의 존재 상황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사색과 성찰을 촉진해 줌으로써 심리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숙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죽음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 죽음 공포증. 죽음에 대한 과도한 생각과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에 부적응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보면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또 정도가 심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있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특히 종교적인 신앙, 이런 믿음이 연관된 경우에는 종교적인 상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 과거에는 요거는 책에 없는 이야기지만은 과거에는 이런 죽음 불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심리로 봤을 때는 지나치게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한 영혼을 파괴시키는, 한 인간을 파괴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약물로서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좀 뭐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적인 상담, 인지 치료를 위한 종교 상담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약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몬 조절이라든지 이런 신경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함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뭐 지나치게 종교적인 어떤 것들로 유도해서 하는 부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요구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뭐 노화 불안뿐만 아니라 죽음 불안, 또 다른 모든 불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하고 연동되어질 수 있고, 어쩌면은 우리 주변에 가끔씩 그런 것에서 조금 심하게 나가면은 이제 히스테리 증상을 보여주는 그런 그 소위 증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두 번째 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 기초를 통해서 죽음 불안에 대한 측정 도구를 이제 죽음 불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데 경험하는 척도도 다른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문항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죽음 불안을 측정을 해 나갑니다. 요거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죽음 불안에 대한 DAS 하나만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책을 한번 좀 보시면은 죽음 불안에 대한 그 217페이지. 219페이지인가요? 예. 17, 219페 18페이지에 보면은 가장 기초가 17페이지, 되는 18페이지. 죽음 불안 척도에 그래서 이게 DAS라고 그러네요. 이거는 죽음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Death Anxiety Scale 해가지고 DAS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게 197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도널드 템플러가 개발하는 것으로 이 설문지에 있어서는 신뢰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입증되어 있기에 실증적인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2006년에 우리나라의 고효진, 최지욱, 이홍표의 번역에 따라서 DS 문항을 이렇게 변형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요거 다른 거는 그냥 연동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요 15가지 부분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첫 번째, 나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No. 대부분 손을 드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말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두렵다. 하여튼 뭐 손을 들어도 되고 스스로 들어도 됩니다. 일단 들어주면 또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서로 간에. 그 다음에 나는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나는 암에 걸릴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요게 저 긴가민가하죠. 애매하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심란하지는 않다. 예.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는 사실에 심란할 때가 있다. 요즘에 제가 그래요. 요즘에 조금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가지고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시간이 막 도망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 뜨면은 한 해가 금방 지나가던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이거 너무 쌀벌해요, 쌀벌해. 그 다음에 고통스럽게 죽을까 봐 두렵다. 10번째,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사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다. 예. 그 다음에 심장마비가 일어날까 봐 겁이 난다. 인생이 정말 짧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막 손드는 사람이 많네. 이제 막 늙어가는 거, 막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쟁 또는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 말하는 것만 들어도 겁이 난다. 죽은 사람의 몸을 보면은 소름이 끼친다. 그다음에 지금 죽는다고 해도 별 미련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15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2006년도에 제가 요거 보이나요? 템플러 요 책에 있는 이 세 분의 그 논문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 책에 있는 것들 논문을 봐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어쨌든 결론 부분들에 이렇게 보니까 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죽음 불안에 대한 것들이 1차원적인 구조인지 다차원적인 구조인지 요인 구조를 탐색하고 타당도를 신뢰도를 알아보는 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논문에서는 요에 나와 있는 것들은 표집 인구가 많지 않아 가지고 보다 더 장년층과 노년층에 충분한 표집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집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짧은 시간 지각과 죽음 생각의 부인 등 불안정한 요인을 수정하고 보완하지 못했다. 외국의 앞에서 테플러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이 봐가지고 좀 보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마지막에 되어 있는 임상 집단 및 심리적 건강과의 연관성 내지 죽음 불안이 심리적 건강이나 임상적 정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규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더욱더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타당도나 신뢰도의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측정 도구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서 그 표집 집단이 많은 거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의 설문지 작성이라든지 이런 측정 도구들이 결국에는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그 연구자가 어떤 요인들을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고 그러면은 죽음 불안이 낮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의 논문에는 죽음 불안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성과 남성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럴 수도 있고 각각 연구자 입장에서 그런 것에 대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측정 도구가 가져다 주는 그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하게 돼 있지 않으면은 이제 그 맥락이 떨어진다는 부분들이고 요 부분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필요하면은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기초적인 되는 이 다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개정판 죽음 불안 척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정판 죽음 불안 척도 있는데 뭐 요거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문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가지 요인들이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7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들이 뭐냐면은 불확실성과 소유물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공포, 죽음과 관련된 통증에 대한 공포. 저는 요게 통증에 대한 공포는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고문을 받으면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특히 나를 고문을 시킬 때 추위로 고문을 시킨다면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혹시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한다면은 통증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위에다가 그냥 노출시켜 놓으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혼자 생각을 많이 해요. 혹시 저를 나중에 고문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그런 방법을 취하면은 제가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육체가 기능을 정지하는 것에 대한 걱정, 무력감과 통제 상실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
육체의 훼손에 대한 공포, 죽음 이후에 신변 정리에 대한 지시를 남기는 것에 대한 걱정. 앞에 5에 대한 내용들하고 조금 유행어를 시켰지만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FODS라고 있는 다차원적인 죽음 공포 척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죽음 불안을 앞에 거는 15문항이었는데 개정판에는 25문항이었고 좀 더 섬세하게 되어가지고 이거는 42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 된다는 이야기 되겠죠. 좀 더 섬세하게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뭐 그런 것들을 각각의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죽어가는 가정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문항을 6가지를 하고, 시체에 대한 두려움이 6가지고,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4가지고, 중요한 타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6가지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5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4가지, 죽음 이후에 육체에 대한 두려움이 5가지, 일찍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4가지, 한 가지 더 추가돼 가지고 그 부분들을 4가지로 각각이 좀 더 구체화 이렇게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죽음에 대한 논문을 쓰실 분은 이런 부분들을 잘 참조해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논문 쓰시는 분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죽음 공포 척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심리학자인 플로리안이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소멸, 여전히 비슷해요. 자기 실현 중단, 사회적 정체성의 상실, 내 존재가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에게 미칠 결과들, 내 가족이 아직도 여전히 나를 필요할 텐데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인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전히 미지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 원래 종교인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후세계의 처벌에 대한 문제. 혹시 내가 내 세에 가가지고 혹시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처벌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이 있겠죠. 이런 죽기 전에 것들이 회개하고 가야지. 예? 죽기 전에 회개하고 가야지. 회개하고 저한테 그 회개를 많이 하셔가지고 빨리 그 재정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빨리 이사회비 아, 회개할 게 있군요. 예, 회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까먹고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죽음 불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야기하는 개인적 차원과 대인관계, 그 다음에는 영적 차원의 죽음 불안으로 이렇게 유행화 시키다 보면은 좀 더 구조화되어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죽음 불안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이 보면은 결국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신의 죽음, 타인의 죽음,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죽어가는 가정, 죽어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타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 요 부분들이 제가 표현하는 것은 죽어감과 늙어감과 죽음, 요 3가지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나중에 하나 더 추가하신다면은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의식적 죽음 불안을 또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혹시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혹시 조금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 한 8년 전에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원목하고 이런 분들을 세 부류를 선교사, 목사님, 원목, 요 세 부류를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를 했어요. 특정 도구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때 2015년인가 9년 전인데 약 42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혹시 누가 이 방법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차원적인 죽음 공포 척도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척도를 한 거예요. 그때 이 FOD의 다차원적인 죽음 공포 척도를 가지고
2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누가 가장 높았겠어요?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누가 더 가장 가까웠겠어요? 성숙하게. 원목은 누굴 얘기해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원복 같지 않아요? 예. 가장 먼저 그래도 죽음하고 늘 하고 있는 분들이 원목이 가장 죽음에 대한 불안 척도가 낮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다음에는 선교사? 선교사였고 그 선교사하고 목사님하고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높다는 거네. 원목하고는 제법 좀 차이가 제법 많이 났다. 뭐 제가 이게 숫자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보니까 전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원목은 2.43인데 비해서 선교사는 3.09였고 목회자는 3.28이었는데 뭐 목회자나 선교사는 별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는데 원목은 2.43으로 해서 굉장히 그래도 좀 큰 차이가 있었는데 역시 병원에서 늘 죽음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운 부분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 FODS를 측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요거 하다가 요거는 2015년대 신문 자료를 제가 이렇게 궁금해 가지고 측정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가지고 도대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찾다가 이 FOD 방식으로 했던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요렇게 해서 다차원적인 조사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자세한 것들은 결과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뭐 요거는 찾아보시면 돼요. 인터넷 두드려 가지고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분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엔 죽음 불안에 대한 척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죽음 불안에 대한 것들은 앞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 불안에 대한 다양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죽음 불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 기초 작업으로서의 어떤 다양한 측정 도구들을 개발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죽음 불안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을 했는데 그 연구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연령과 죽음 불안의 관계, 성별과 죽음 불안의 관계, 종교와 죽음 불안의 관계, 성격과 죽음 불안의 관계 이런 행태들로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연령을 보면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죽음 불안이 왜 감소하게 될까? 나이를 더 많이 먹게 되면 죽음 불안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젊은 20대 청년들이 왜 높은 죽음 불안일까? 반면에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노인들의 죽음 불안 수준이 왜 낮은 것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할 때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명의 유한성이라든지 죽음을 수용하는 심리적 발달 과정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 또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죽음을 통해 잃게 될 것이 감소하기 때문에 죽음을 덜 위협적으로 여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 뭐 또 성별에 대한 것들은 남자와 여자일 때 여자가 상대적으로 죽음 불안이 더 높아요 낮아요? 여자가 높을까요? 남자가 높을까요? 여자? 여자가 죽음 불안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보다도 죽음 불안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이런 그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종교와 죽음 불안에 대해서도 종교가 삶의 목적과 의미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죽음 불안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죽음 불안 수준이 낮을까? 이렇게 그 종교성과 죽음 불안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이 높고 교회 나서 사람 죽음 불안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연구자마다 달라요. 특히 제가 논문을 쓸 때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 이 종교성과 관련돼 있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 여기도 이름이 나와 있죠.
올포트인가요? 그분이 그 했던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부분들을 좀 공부해 볼 만한 그런 이유가 됩니다. 올포트 맞네요. 올포트. 제가 올포트 이 부분들을 종교성과 관련하면 뭐 종교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올포트고, 그 다음에 도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누구죠?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니까 하여튼 각각의 그런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이렇게 보시고, 성격과 죽음 불안에 대한 부분들도 뭐, 성격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신경감인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그래서,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늘리는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는 것이 죽음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나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소거시켜 나가는 것들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증가시키는 건 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공부 잘하게 시키려면은 학원가의 선생님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못하는 사람을 조금 올리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훨씬 쉽겠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 불안에 대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죽음에 대한 대처의 유능감이라든지 자아통합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불안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이제 보면은, 죽음 불안은 매우 다양한 심리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 도구들도 그랬던 것처럼 죽음 불안이 어떤 단일한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지닌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존재에 대한 소멸감이라든지 죽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상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뭐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종교성, 미지의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 죽음 교육, 웰라인 교육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동안에 우리의 죽음 교육은 굉장히 단편적인 그러한 부분으로서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은 오히려 잘못된 죽음 교육이 그래서 불량 인생 교육이 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뭐 쪼그레가 이제 경계심을 좀 가지고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도표가 나와 있는데, 요 도표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죽음 관련 태도가 죽음에 대한 수용과 죽음 대처 유능감, 자아통합함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왼쪽에 있는 인구학적인 요인들과 선택적인 요인들이 죽음에 대한 기초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 관련 태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해서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죽음 불안에 대한 4가지 요인들로 접근을 해 나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22장인가요? 4장에 죽음 교육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고 이 저자가 요 도표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예, 저기 3분 남았거든요. 질문을 해서 답변까지 들으려면 시간이 없고요. 30초씩 오늘 강의 듣고 느낌을 한 말씀씩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감사님, 박 맨날 이사님, 나 먼저 하래, 맨날. 저기 제 화면에 맨 응. 발표자 옆에 있어요. 아, 그다음에 그렇습니까? 박정우 목사님, 아니다. 우선 목사님, 박정우 이사님, 신욱인 이사님 이렇게 해서 30초씩만 말씀하고 끝나면은 다시 여기 회의를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단톡방에 9시 15분부터 했는데 이거 끝나면 바로 연결해도 됩니다. 얼른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이 부분은 예전에 조금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이거를 얘기해 주시니까, 죽음 불안에 대한 이렇게 측정 도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갖고, 사람들한테 측정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수치를 좀 보고, 아, 사람들 이 정도가, 수치가 나왔으니까 이러이러하구나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 목사님. 예, 저는 죽음 불안이 모든 불안의 근원이라는 그러한 어떤 견해가 있던데 상당히 참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완전하게 검증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계속적으로 웰다잉 이 모임에 참석하는 가운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사실 그건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정우 이사님. 안 들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꺼졌어. 나 지금 안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래도 잘 보여. 보이지? 응, 이게 죽음 불안에 제 9장에 이제 연이어서 나올 건데요. 저는 이제 죽음 불안의 심리적 근원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이라는 게 죽음을 내놓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살면은 불안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살면 불안이 없는데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플까 봐 걱정되고 죽을까 봐 걱정되고 해서 그런 불안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자기 생명을 딱 내놓으면 불안하지도 않아요. 훌륭하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 진짜 대단해. 신 खू 이사님. 잘했어. 그쵸? 난 그때 병원 입원했는데 엄청 떨리던데, 아, 이러고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했는데, 단순하게 죽으면은 간단한데 아까 제가 고통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캑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하고 시간적으로 할 때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맞아요.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는 이야기겠죠. 예. 이 예. 긴 타이밍으로 가다 보면 고통이 따를 것 같아. 막 생각은 계속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이 올 것 같아. 진짜 목사님 말 대로 그냥 한 방에 그냥 깎아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진짜 형태와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당하는 사람은 불안할 것 같아. 신 이사님 짧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들려요. 마이크 꺼졌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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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들어왔죠? 예,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죽음에 대해서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러지만은 이제 또 주변 사람들은 또 다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원장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죽음 불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 드릴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느낌은 이제 요 정도로 말씀하고 다음은 박종훈 이사님이 9장 죽음 불안의 심리적 근원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또 공유를 해 보니까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가서 그냥 이제 발표하시고 각자 이게 화면을 보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지금 카톡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PC 화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네.